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후 5시 뉴스입니다. 정부가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 행사와 관련해 북한에 조속한 호응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진전시키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이는 매우 심각하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광빈 기자. 네, 정부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진전 소식과 관련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통일부 박수진 부대변인은 긴급 브리핑을 갖고 북한이 영변에 있는 플루토늄 추출을 위한 원자로를 재가동하고 우라늄 농축시설의 규모도 확충한다고 보도됐다고 말했는데요.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진전시키는 것은 매우 심각하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하며 당장 핵무기 프로그램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엔 안보리 결의와 비핵화 관련 국제 의무와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이산가족 상봉을 먼저 제안하고도 날짜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제의에 침묵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박 부대변인은 북한이 이산 상봉을 하자고 하면서도 다음 달 17일부터 22일에 상봉 행사를 갖자는 우리 제안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실무 접촉도 무산됐다고 밝혔습니다. 인륜과 천륜을 갈라놓고 상봉을 기다리던 이산가족 가슴에 또다시 못을 박는 일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진정으로 이산가족의 아픔을 생각한다면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책임지지 못할 제안이라면 하지 않는 것이 이산가족의 상처를 줄이는 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뉴스와의 임광빈입니다. 네, 이어서 북한의 이산가족 상봉의 진정성을 촉구하고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 진전에 유감을 표시한 통일부 박수진 부대변인의 브리핑 직접 보시겠습니다. 내일은 떨어져 생활하던 가족들이 모두 모이는 민족의 명절 설입니다.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하자고 하면서도 내달 17일부터 21일에 상봉 행사를 갖자는 우리의 제안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고 실무 접촉도 무산되었습니다. 인륜과 천륜을 갈라놓고 상봉을 기다리던 이산가족들의 가슴에 또다시 못을 박는 일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북한이 진정으로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생각한다면 진정성을 보여야 합니다. 책임지지 못할 제안이라면 하지 않는 것이 이산가족들의 상처를 줄이는 일이 될 것입니다. 또한 지금 북한이 영변에 있는 플루토늄 추출을 위한 원자로를 재가동하고 우라늄 농축시설의 규모도 확충하고 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핵무기 프로그램을 계속 진전시키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하고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북한은 당장 핵무기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및 비핵화 관련 국제 의무와 약속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북한이 최전방 지역에서 적대 행위를 중단하자는 중대 제안의 발효 시점이 바로 오늘인데요. 어찌된 일인지 북한은 우리의 이산 상봉 제안에도 묵묵부답입니다. 남북이 맞닿아 있는 판문점엔 여전히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배삼진 기자입니다. 남북한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북측에서 경비병 한 명이 나와 남측의 동태를 예의주시합니다. 판문점 최전방 초소에서 북측 초소까지는 불과 25m.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만큼 우리 경비병들은 경계태세를 최고조로 유지합니다. 남북한 군인들이 얼굴을 맞대고 있는 이곳 판문점은 북한의 평화 공세가 계속되고 있지만 한치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판문점 인근에 위치한 대성동 마을. 주민 200여 명이 생활하는 이곳은 북한과는 불과 200여 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개성공단부터 북한의 선전마을인 기종동 마을 주민들의 생활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는 주민들. 60년대에는 북한에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선조 때부터 이렇게 살아오셔가지고 어떻게 고향을 버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 부모가 살고 계시는데 그 남북이 경색이 되면 분위기가 경색되면은 당연히 저희는 불안한 건 맞죠. 판문점과 대성동 마을은 JSA 경비대대가 지킵니다. 설 연휴지만 최전방에서
북측과 맞닿고 있는 만큼 매일 실전 같은 훈련의 연속입니다. 30kg 완전 군장으로 400m 전력 질주, 8구표펴기 20회, K2 소총 사격으로 이어집니다. 부모님, 비록 명절에는 찾아뵙지 못하지만 마음만은 항상 함께 있습니다. 조국에 충성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겠습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단결! 이산가족 상봉으로 오랜만에 남북한의 대화의 물꼬가 터지길 바라지만 북한은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판문점이 대결이 아닌 대화의 상징이 되길 온 국민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뉴스와이 배삼진입니다. 북한이 종전보다 더 큰 로켓 발사를 위해 서해 동창리 로켓 발사장 시설을 개량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또 영변 핵단지에 있는 우라늄 농축 시설의 규모를 확충하고 플루토늄 원자로도 재가동에 들어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연합뉴스 국제국 나확진 기자입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대 한미연구소가 운영하는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로스가 공개한 동창리 발사장의 위성사진입니다. 북한 전문가 닉 캔스는 이 사진들을 근거로 북한이 2012년 발사한 장거리 로켓 은하 3호보다 더 큰 로켓 발사를 위해 공사를 진행 중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헨스는 은하 3호 발사 당시 9층이던 주 발사대가 올해 10층으로 높아지고 8, 9층에 있던 연결 부위가 제거된 점을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발사대 높이가 47m에서 52m로 바뀌어 30m 길이의 은하 로켓보다 훨씬 긴 40에서 43m짜리 로켓도 발사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헨스는 이번 공사가 작년 10월 시작돼 오는 3, 4월 완성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차량을 이용한 이동식 미사일의 훈련과 발사를 위해 동창리 발사장에 17만 리터 규모의 경유 저장 탱크가 2기 건설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인 KN-08의 엔진 실험도 이루어졌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 국장은 북한이 아직 발사 실험을 하진 않았지만 이동식 ICBM 발사 실험을 위한 배치 초기 단계라면서 비슷한 분석을 내놨습니다. 클래퍼 국장은 또 북한이 영변 핵단지에 있는 우라늄 농축시설 규모를 확충하고 있고 플루토늄 원자로도 재가동에 들어갔다고 확인했습니다. 연합뉴스 나확진입니다. 작년 말 사형된 북한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부인 김경희 조선노동당 비서가 유럽에 머물고 있다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북한 소식통은 김 비서가 남편인 장성택 전 부위원장의 처형 후 북한을 떠나 스위스에 머물렀고 이후 폴란드로 이동했다는 정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폴란드에는 2011년 사망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이복 동생인 김평일이 1998년부터 북한 대사로 주재하고 있습니다. 북한 소식통 중 한 명은 김경희 비서가 단순한 치료 목적으로 해외에 머물고 있다면 귀국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해외에 장기 체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